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서울, 인천, 경기,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재개발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자, 입지적으로는 좋겠지만 사업 단계에 맞는 적절한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재개발 구역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지방이나 광역시 또는 이제 인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웬만한 지역들 재개발, 재건축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또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또 물론 중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이 입지적인 가치, 지역적 그 위상을 따져서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취득하고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자 요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직주 근접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군도 또 따져야 될 것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이가 또 어리게 되면 뭐 친정이나 친가 쪽에 자 이 좀 인근에 내가 집을 어떤 그런 지역에 또 마련을 함으로써 또 내가 사회생활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를 진짜 따져야 될 게 되게 많고요. 또 이제 맞벌이냐 또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또 내가 지금은 뭐 A라는 지역에 있는데 또 B라는 또 상위 그레이드 지역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단계 사업이 단계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재개발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택을 마련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신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살 때보다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또 이제 약간의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자,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자, 구조의 그 주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경기권에서는 일단 선호 지역이 바로 광명과 안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명은 뉴타운이 있고요. 안양에는 또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 안양이든 광명이든 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이 가격이라는 게 적정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이 적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이고 경기고 인천이고 광역시고 지방이고요. 지금 뭐 이런 상계 사업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 있다면 자 여러분들께서 분별력 있게 자 재개발 물건을 취득하시면 굉장히 이익일 텐데 자 내가 사고 나면 가격 안 올라가고 오히려 내가 사고 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고요. 또는 복잡하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적정 가치에 대해서 지금 자 뭔가 간과를 하고 지금 뭔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는 만큼 힘이 되고 또 이제 아는 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아는 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일 광명 재개발, 안양 재개발 그 가치가 얼마만큼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과 안양 정말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어떤 분들 정말 많은 분들 물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광명과 안양 재개발 그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입지적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당 2,073만 원. 그래서 부동산 지인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제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927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평균 단가로 보게 되면 광명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와 동안구가 있는데요.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월등히 그 평당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이 서울과 굉장히 인접하고 있고요.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자, 서울과 굉장히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서울에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단은 이 광명시라든가 또는 안양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내 집 마련 1순위, 자, 경기도 1순위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3도심이라고 그러죠. 자, 서울 도심하고 이제 여의도 영등포 또 이제 강남 3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 경기도권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 3도심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암
DMC, 마포구 쪽에 상암 DMC, 강서구 쪽에 이제 마곡지구라든가 또는 광명시 인근 건너편에 이제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 평촌, 신도시 내에도 이제 자급 그 도시 개념으로 이제 들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벨트도 좀 약간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있고요. 자, 과천 앞으로 인접하는 이 과천 지역에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일자리도 또 늘어나게 되고,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크노밸리가 남부 쪽, 그러니까 서남권 쪽에 좀 생기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제1판교가 있죠. 그래서 이제 1판교뿐만이 아니라 자, 2판교, 3판교가 앞으로 들어설 텐데, 자, 이 광명과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안양, 만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이 굉장히 서울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일자리도 앞으로 창출이 되면서 또 이제 철도라든가 또는 도로망도 굉장히 개선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한다 그러면 1순위로 고심하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광명시, 안양시의 개략적인 입지적 가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바로 주간 매매 상승, 자,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광명시와 그 동안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양시에 비해서는 일단 먼저 상승했다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자,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광명이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또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평촌 예전부터 보게 되면 평촌 같은 경우에는 자, 버블세븐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 상승률도 높았고 자, 주거 선호지도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평촌이 있는 동안구, 그 동안구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작년 19년 12월부터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기 신도시가 어떻게 작년 하반기에 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고 어떠한 이유에서 자, 우리가 이 물건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됐고 이렇게 가격 상승률이 올라가는 아파트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단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다음번에. 예. 자, 그랬을 때 일단 또 이제 수요 입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 기간별 수요 입주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현재 적정한 2천 가구 정도 수요가 있는데 자, 입주도 2천 가구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에는 그 수요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좀 적다. 자, 그렇지만 2022년도에 자, 적정 물량 2000세대보다 좀 높은 300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2024년, 25년으로 가면 또 물량이 있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조금 더 저기고요. 내년에는 물량이 부족한 게 바로 광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22년도에는 한 1000가구 정도 그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난다. 자, 그리고 이제 안양시 동안구 보겠는데요. 자, 2020년도 자, 지금 입주 물량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평촌의 흐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적정 가구 2,000가구인데 일단 입주 물량이 9,000가구나 터져요. 굉장히 많이 터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좀 물량 확 줄어들고요. 23년도에는 또 확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광명이든 자, 이 안양이든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안양에서 입주 물량이 빵 터진다. 그리고 또 이제 내후년에는 22년도에는 광명에서 약 1000세 입주보다는 그러니까 적정 수요 물량보다는 입주 물량이 한 1000개 정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장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때
자, 수요 물량과 입주 물량, 자, 그게 적정한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은지 입주가 많은지에 따라서 가격적인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금일 살펴보는 내역 중에서 이제 광명 재개발, 자, 광명 뉴타운 19역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 19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조합원이 현재 이주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를 주변으로 가게 되면 일단 그 X자 표시 치고요. 막 페인트 칠하고 지금 막 그런 좀 동네가 굉장히 좀 어두운 자 면을 보이게끔 막 지금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2주 중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동네를 조금 슬럼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사거리역, 그래서 7호선이 있는데요. 좌측으로 가면 인천이고요. 우측 철산역 방면으로 가게 되면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고요. 자, 그리고 쭉 가게 되면 이제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명 뉴타운이 그래도 자, 인지도가 생겼고요. 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자, 강남권으로 가는 이 7호선이 있기 때문에 자, 눈여겨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가치가 좀 빛났다. 자, 그랬을 때 이 광명 그 사거리역 7호선에서요. 이 쭉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지금 광명 19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요 해당치는 이 빗금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광명 19역 1000세대가 넘어가요. 1051세대. 자, 호방건설에서 자, 이제 그 시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과의 거리 예, 굉장히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광명 19역 1000세대가 넘으면 굉장히 예, 괜찮은 세대, 큰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단지고. 자, 주변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있고요. 자, 고등학교가 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앞으로 신축이 되는데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이주 중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입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굉장히 착착착착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일단 도보로요. 예, 걸어갔을 때 약 11분 정도 걸리는 자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버스 정류장으로 따지면 약 한 정거장 정도 자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쪽에 이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 때문에 자 이 한 정거장 역사가 자 두 정거장처럼 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예,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정거장 위치고 도보는 약 11분 정도 예, 이렇게 걸린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자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해결하고 자 신축 선호도가 높은 예, 단지가 되기 때문에 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요 옆에 지금 제가 빗금 쳐지는 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그 광명 15구역 센트베르 예,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이제 그 앞으로 예, 다음 달 정도면 입주자 이제 그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일단 아파트 청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고 자 이 무주택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뭔가 해방이 되셨고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청약을 넣으신다 그러면 꼭 당첨되시길 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 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자,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건을 취득하실 때에는 자, 재당첨 제한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관한 사항, 자, 세금, 세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 전매 제한이 일반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도 예, 이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자,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안양의 비산초교 주변 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이 보게 되면 비산동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보시게 되면 그 레미안 안양 그 메가트리움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 예,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예, 이쪽에 예, 그 아파트 재건축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촌 레미안 푸르주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 예, 단지가 굉장히 크죠. 자, 이 아파트가 지금 이쪽에 있고, 자, 이 하기천을 건너서 이쪽 방향이 바로
평촌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인덕원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인덕원. 그 유명한 인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인덕원. 그렇지만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한번 가치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지가 있는데요. 자, 그런 단지도 여러분들과 이제 종종 살펴볼 테니, 예, 제 방송을 끝까지, 예, 그리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해당 금일 그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당 지역이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인데요. GS 대우 현대에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고요. 약 2739세대가 들어온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 그 안양 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이런 초등학교를 끼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아파트라고 하죠? 바로 초품화가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뉴타운 1차, 2차, 3차, 5차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미룡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미룡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지역에 그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호재가 있냐면 바로 요 해당 이 빗금침 부분에 21년도에 착공 예정이고요. 26년 신설 예정력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월곡 판교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곡 판교선, 자, 이 노선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그래서 월급 판교선이 들어가는 주변을 꼭 눈여겨보시고, 또 이제 내 집 마련 청약이 아니라 꼭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월급 판교선을 자, 주목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전에도 이 건너편에 이 아파트 단지들, 자, 예전부터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이 아파트 가치가 구축이고, 자, 용적률은 높지만, 일단 인근에 이 자연적 환경 하기청과 그리고 인근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단지다. 자, 그렇지만 구축 아파트보다는요, 일단 이 금일 살펴보는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자, 여러분들 신축이면서 초등학교 끼고 있고 앞으로 자, 이런 월곡 판교선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월곡 판교선 이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되면 이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에서 도보로, 예, 도보로 약 11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몇 분이요? 11분. 그래서 아까 광명뉴타운 19역과 지금 이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11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저 서울 쪽에 가면 흑석 3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도보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먼 자, 9호선 역사고요. 7호선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 유튜브를 찍고 또 리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역까지 이용하는데 굉장히 멀지 않다. 자, 역세권과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새겨보게 되면 250m 이내가 바로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500m 정도 이내에 들어가야 자,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00m가 넘어가게 되면 약 10분 이상 자, 거리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해야 되게 될 텐데 자, 이 이동하는 거리가 약 500m가 넘어가고 10분 정도 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간다? 자, 그러면 좀 역세권으로서 보기에는 조금 예, 거리감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규제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주택 여부,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 자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자, 9억 원 이하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세 한번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가 이제 보는 그 해당 지역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지역이 지금 광명 뉴타운 19역이고요. 자, 인근의 해모로 이연 아파트, 그리고 이제 철산 푸르지오 또는 철산 레미안 이 자이 아파트의 이제 시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근의 이제 광명 해모로 이 아파트, 자, 25평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약 5억 7천 3층에 나와 있고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에 지금 25평형 아파트 시세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에 이제 그 철산역 앞에 있는 철산 푸르주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예, 25구제곱미터가 7억 8천, 그 다음에 저층이 7억 5천, 그리고 10층이 7억 8천 5백 정도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라든가 또는 광명 해머로 이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10년이 넘어갔고요. 자, 10년이 넘어갔고 이제 20년 차를 보는 아파트, 그러니까 20년을 바라보면서 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정주 여건이 안 좋았지만 일단은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이제 빌라들이 자 이제 신축 아파트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주변 시세보다 조합원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의 미래 가치는 분명히 신축 그리고 역세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학군들이 초중고등학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쭉 내려가게 되면 좀 전에 살펴봤던 이 비산초등학교 주변으로 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오늘 살펴보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에 이 월판선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쪽 주변 아파트, 그래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와 그 다음에 평촌더샵 센트럴시티 이 해당 아파트의 그 5구제곱미터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삼성 레미안 5구제곱미터 바로 지금 한 5억 정도, 10층이 5억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레미안 지금 4층이 5억 천, 그래서 한 5억 정도의 지금 시세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8년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촌더샵 센트럴시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도 6월에 이제 들어선 아파트고요. 5년차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축으로 자, 볼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지금 현재 그 5구제곱미터 시세를 보게 되면은요, 약 8억 9천만 원. 그래서 10층 아파트가 8억 9천만 원 정도의 지금 시세가 나와 있고, 또 이제 뭐 8억 7천, 8억 6천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억 5천도 예, 보이고요. 그래서 5구제곱미터 시세를 여러분들과 이제 광명의 시세, 그 다음에 안양의 시세를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내 집 마련하셨을 때 일단 그 주변 시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 해당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자, 이 시로 만들어지는 재개발 주택에 비해서는 일단 구축 아파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광명뉴타운 19역과 안양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고요. 자, 요 취득세, 이자, 후불제를 제외한 그 총 매수 금액, 실제 매수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광명뉴타운 19역. 그 분양 타입은 5구 타입이고요. 감정가가 진짜 실제로 이제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1억 9,500만 원 프리미엄 2억 1,500만 원이고요. 자, 매매 가격이 그 4억 1천만 원입니다. 감정가 프리미엄을 더했더니 매매 가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40% 신청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7,620만 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3억 3,38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종전 자산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득을 하면서 조합원 물건을 자 이제 취득하고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이제 재개발 뭐가 좋다 어디가 좋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종전 자산 주택만 취득하면 뭐 7억짜리 10억짜리 15억짜리 그러니까 고가의 아파트를 뚝딱뚝딱 여러분들께서 자 매수하는 금액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자, 바로 조합원 분양가.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일단 해당 강릉뉴턴 19역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 3억 6,700만 원이 조합원이 그러니까 분담해야 되는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감정가, 제가 이제 이 감정가라는 걸 지금 종전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금 매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19역에 이미 내가 이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자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과 이 조합원 분양가를 빼주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억 7,200만 원 앞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을 이제 지불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금 10% 1,720만 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도금 60%고요. 자, 잔금은 입주 시에 30%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부로 자, 이제 우리가 2주비 대여금, 자, 2주비 대여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자, 6번 중에 4번, 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뉴턴 19역 같은 경우에는 자, 2주비 대여가 자, 투기가율주구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40%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호방건설사에서 다주택자든 또는 그 1주택자든 뭐 무주택자든 추가로 20%가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20%를 받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60%가 들어가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한 자,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해당 물건은 자, 40%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뉴타운 19역, 자, 5구 타입,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사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에 사는 걸까? 그러면 신축 아파트 5구 타입 19역, 자, 실제 매수 금액은 자, 5억 8,200만 원입니다. 즉, 프리미엄과 조합원 분양가를 더하게 되면 약 5억 8,200만 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광명뉴타운 19역, 자, 조합원이면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양 비산초교 주변 지구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분양 타입 똑같이 5구 타입이고요. 감정가액 1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있는 물건이고요. 자, 프리미엄 2억 2천만 원. 자, 매매 가격은 3억 4,500만 원이고요. 자, 이주비는 60% 받아서 7,5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주비 60%를 안고 사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자, 조합원 분양가가 평균 자, 3억 8,600만 원이에요. 5구 타입. 그래서 이제 추가 분담금, 자, 감정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주게 되면 2억 6,100만 원이고요. 자, 계약금 2,610만 원, 중도금, 자, 60% 내시고, 잔금 30% 입주 시에 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지구도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2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번 달부터 조합원 2주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단계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서울의 입지적 거리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안양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구역 실제로 매수하는 금액은 얼마냐? 자, 6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사업 단계가 굉장히 하반부에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적인 조건 좋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의왕시라든가 수원에 있는 재개발 구역보다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 이 사업장이 바로 광명 뉴타운과 안양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성남 지역도 괜찮았다라고 보는데 최근 한 5, 6개월 동안 성남이라는 지역이 사업 단계를 무시하고요. 일단 프리미엄이 굉장히 과도하게 붙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념하시고 좀 조심히 들어가시고 적정한 금액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들어가는 건지 한번 따져 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요? 자, 성남 재개발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직주 근접 예, 우리가 어디가 좋냐 나쁘냐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직장이 강남 쪽에 있으면 좀 그쪽 동남권에 내가 좀 살펴보는 게 맞고요. 내가 또 이제 강서구 마곡이다 또는 DMC다 그러면 뭐 서부권이라든가 또는 서남권 쪽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는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군을 또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광명뉴타운 19역 같은 경우에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 아이들 자, 특히나 이제 내가 만약에 가산디지털 구로디지털이다. 또는 마곡지구에 지금 업무지구가 있다. 자, 그러면 직지군접도 괜찮고요. 초중고등학교 한 번에 보낼 수 있고 또 신축이잖아요. 또 이제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일단 그러한 지역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규제사항도 각각의 상황에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개발 물건, 재당첨 제한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타구역을 이제 매수했을 때.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예, 굉장히 이제 대출 규제에서부터 이제 빡빡하게 들어가게 되고 또 자금 출처에 관한 사항도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 뭐죠? 예, 제출도 하셔야 되고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자금 증빙서로도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에 반면에 일단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 계획서를 얼마 전에 이제 추가된 규제로 인해서 3억 원이 넘어가면 쓰되 자, 하지만 자,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증빙서류를 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공급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자, 거주 요건도 이제 붙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향후에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 자,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자, 법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주택. 자, 이게 공급을 받아서 기쁘기는 한데요. 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 각각의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처한 이 상황을 고려해서 안양이든 광명이든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수도권에서 입지적으로 괜찮으면서 그래도 이제 그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안양이나 광명인데 특히나 이제 사업 단계가 막바지 그냥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 인기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자 구역이 인기가 있지만 뭐 입지가 좋다 뭐가 좋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붙어 있고 사업 단계가 좀 후행하고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더 입주가 빠른 좀 더 사업이 빠른 예, 해당 구역들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더라. 자, 실수요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초기 단계라든가 중기 단계보다는 자, 이렇게 관리 처분 인가가 나왔고 또는 한참 이주가 거의 막바지 또는 이주에 들어선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철거, 지금 취득세가 철거가 되게 되면 4.6%인데요. 자, 이 취득세 4.6% 자, 불구하고 자, 좀 더 빠른 거를 선호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건을 상담해드리고 또 이제 물건을 취득해드리면서 자, 뭐 서울에 있는 분들 또는 경기도 인천 또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이제 그 분들을 이제 상담하고 물건을 구해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예, 느끼는 바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하반부 막바지에 있는 이런 재개발 사업장에 프리미엄이 좀 더 적정한 구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초기 사업장, 중기 사업장, 특히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해당 지역의 재개발들이 좀 과도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도 자, 물건을 취득하는 것처럼 가성비를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성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또 저하고 거래도 해보시고 또 상담도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 자, 지금까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찾아내는 자 노력하는 그런 자 그 중개사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춰졌다라고 보시고 또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청약으로 당첨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년에 3기 신도시가 또 이제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자금이 있어. 또는 자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청약 가점은 높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청한 상황은 틀린데 좀 청약 가점이 높고 좀 괜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년에 또 이제 그 입지가 좋은 지역들에서 이제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전매 제한 같은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조합원 물건으로 취득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자, 앞으로 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주택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포지션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자산적 가치, 그 다음에 자산을 불리고 또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이제 재개발 물건, 자, 안양 갈까, 광명 갈까, 어딜 가든 여러분들한테 해당 맞는 구역, 그러니까 직주근접상 학군에 맞는 지역을 살펴보고 제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의왕이라든가 또는 수원이라든가 또는 이 능곡 뉴타운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는 그 또 성남 뉴타운에, 그러니까 성남 재개발에 비해서는 그래도 광명과 안양이 그래도 조금 지금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몇몇 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섰던 자, 백업 부동산의 스토리 미네였고요.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자, 여러분들 또 감기에 유의하시고 건강에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